매출이 요번 달 다르고 다음 달 다릅니다. 맞습니다. 폐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담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은 앞으로 대출받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네.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성과금을 뿌리게 되면 네. 부동산이 뜨거워질 것이다. 그렇죠. 지금 왜? 현재 그래서 실제로 2030 세대들이 네. 화성 동탄에 그렇죠. 지금 아파트를 사고 있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하반기 7, 8월 달에 부동산이 매매가 될 수도 있고 또 유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성과금 때문일 수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성과금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네. 평소에 현금이 없던 그런 MZ부터 시작해서 2030 세대들이 돈이 생겼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그 집을 구매하거나 본인의 안정 투자에 또 투자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동탄 쪽 아파트가 원래 15억에 매매되던 아파트가 2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구매층이 많다 보면은 수요보다 그 공급이 적다 보면은 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이 그 집값 상승에 그 랠리로 가야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장기적으로 부동산 집값이 오르진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이제 대출 여파가 이제 대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 현금 주고 샀다면 상관이 없지만 네. 무리한 대출로 인한 그 대출이 좀 과다했을 경우에는 지금 가상금리가 1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한다면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은 조금 자제하셔야겠죠? 이제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이 회사 사내 대출이 5억까지 가능하고 그렇죠. 연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원래 1억이었다가 그렇죠. 5억까지 늘리는 그 그렇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사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반 대출 금리보다 네. 이런 대기업에 있는 대출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공무원보다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그런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근데 공무원도 대출 이렇게 나옵니다. 공무원도 쉬니까 앞으로 가장 그 거론될 부분이 뭐냐면요. 정직으로 된 직장에 있는 분들은 대출에 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대기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대출 잘 나올 거고요. 자영업자 대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증명이 확실해야지만 그 대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극빈과 극소 그리고 또 이렇게 빈입비 부입부가 좀 많이 분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앞으로 대출 제도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네. 그 소득 증명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금이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5억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금도 보장이 되죠. 네.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금이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는 매출이 요번 달 다르고 다음 달 다릅니다. 맞습니다. 폐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담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은 앞으로 대출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는 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일부 층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값이 오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좀 과다한 투자 심리 좀 자제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이 되면 부동산이 많이 침울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실채권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만약에 5%일 때 버텼습니다. 근데 따블이 되면 버티기 힘들다는 거죠. 만약 500만 원을 타는데 250만 원 상환하다가 2배로 뛰면 500이네요. 그럼 뭐 먹고 살까요? 그러면은 부실채권이 증가하게 돼서 경매 물건이라든가 그런 공매 물건이 많이 좀 넘치게 되면 부실채권이 정리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과 연관되어서 이런 부동산 전망은 크게 뛰어오르진 않을 것이다. 그쵸. 짧게 갈 것이다. 그죠. 짧게 갈 것이고요. 성과금이 계속 지급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일부 지역.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이나 아니면은 그 SK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가격이 오르겠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곳은요. 도태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편중되는 현상이 좀 많이 보여질 것이고요. 그것이 그 꾸준히 올라가면 좋으련만 그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일부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반은 그죠? 오른 물건이고 네. 반은 부실채권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균등으로 봤을 때는 폭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만 오른다가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삼성이랑 하이닉스와 연관되어 있는 경기 남부 쪽, 그렇죠. 네, 용인, 수원, 그쵸? 화성, 동탄 그쵸? 이쪽만 부동산이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처세권이라고. 어, 셔틀버스 세건이라고 말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런 처세권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금 지급이 장기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그렇죠.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과급이 일부 1, 2년에 불과한다면 그죠? 그 공동탑이 무너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부동산 지금 사이클상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부동산 폭등기가 다시 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대출 금리가 내려갈 수가 없는 구조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한 2년간은 그러니까 27년도 하반기가 되기 전까지는 이자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은 약간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선생님, 그럼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세권 그런 경기 남부 쪽이 굉장히 부동산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요. 네. 사실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성과금 지급이 언제까지 될지도 모를 뿐더러 그쵸. 아무래도 현재 다니고 있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다니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사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처세권 그런 경기 남부 쪽에 학군이라든가 그런 지역 가치가 발달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애를 많이 안 낳는 구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군은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군은 대치동도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네. 지금 대학이 스카이 나와서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인프라와 그죠? 어떻게 역세권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GTX권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겠죠. 그러니까 회사 중심으로 내가 생활하기 편리한 곳만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오르는 거지 나머지 삼성이나 SK가 없는 곳은 안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부만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상 아니면 산업 특성상 오르는 것이 모든 것의 호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좀 지난 촬영과 좀 연관되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네네. 지금 현재 용인에 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이 되면 네. 경기 남부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궁금해요. 근데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수량이 부족해서 네. 용인 클러스터가 100% 완성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량이 부족합니다. 지금 굉장히 그 물 부족 현상이 지금 가셔되고 있고요. 네. 만약 지하수가 고가스했을 경우에는 그 해안가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만 클러스터가 유지가 되고 나머지는 해안가로 이동하거나 네. 아니면 해안에서 물을 끌어오르는 수로가 바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네. 지속적인 발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해안권이 그 반도체가 집결이 된다면 그죠? 그쪽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었습니다. 자, 기획부동산대 꼬여서, 자, 서해안 사신 분들, 자, 10년 전에 소가도 분할납부 사신 분들이 앞으로 빛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서해안 시대를 맞아서 아니면 반도체와 AI의 그 발전으로 인해서 그 수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그 클러스터나 아니면 반도체 공장, AI 공장이 바닷가로 몰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해안 쪽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좋습니다. 서해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좋은 소식. 그렇죠. 이혼하신 분도 많은데 아마 다시 합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꿔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성과금에 대한 경기 남부 부동산 전망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도 좋은 말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